제가 좀 선명하게 이해하려고 딱 갈라서, 원래 이분법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갈라서 설명 쉽게 해야 되는데 하나로 설명하다 보면 이게 좀 어정쩡할 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주자와 양면을 좀 대치적 상태에서 대치를 시켜서 이해를 쉽게 하기 좀 그런 면도 있는데, 물론 이제 양명학 속에서도 주자학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우파 쪽은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이고, 좌쪽은 상당히 진보적, 리버럴한 입장이고, 그래서 자연과 생명, 내가 원래 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쪽이고, 주자도 또 그런 쪽이 있습니다. 주자학 내부에서도 자유론적 좀 올려는 쪽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만 선명히 한다면은 이제 주자학, 양면학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그 세밀한 부분도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성의 입장은 하늘과 이치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밖에서 보완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가 당체다. 예,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고, 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 이치를 일단은 타자화합니다. 타자화, 대상화하고, 잠재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현실태로 나타난 건 아니다. 현실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하늘 앞에서 혹은 타자 또 나보다 뛰어난 성현 앞에서 엄숙과 경건하게 그걸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여기서 어느 쪽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패턴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패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은 성을 중시하고 입성, 먼저 성실함을 하려고 한 태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공교육에서도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 그 양명을 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의 개성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사들이 개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개성교육을 시킬까? 그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만히 놔두면 개성적이 된다. 내버려두면 개성적이 되는 거지. 너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거는 개성적이 아니죠. 붓글씨를 이렇게 써. 그게 아니죠. 모본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주의를 고전주의라 그럽니다. 고전주의. 모본을 없애버리고 각각의 감각과 느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는 게 낭만주의 전통입니다. 낭만주의. 유럽에 가서 이제 로마에 들리시면 포로로마노, 콜로세움을 해도 이렇게 그런 포로로마노 있죠. 그 가시면은 그리스 로마 건축이 있고 다 허물어지고 틈틈이 거기에 부서진 잔해 옆에 풀이 막 돋아나 있죠. 근데 과거 전통 같으면은, 과거의 미술 같으면은 대생의 어떤 틀을 두고 모형을 두고 계속 따라 그리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있죠? 또 어떤 그림을 계속 그걸 하나 놓치고 그리려고 하는, 그건 원본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열망과 그리움으로 다가가서 재현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는 재현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가갈 수 없는 것, 다시 올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 노스텔지에서 출발한 게 고전주의인데, 그런 고전주의도 물론 뒤에 신고전주의가 이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낭만주의가 나오는데, 그건 철저하게 다다이즘도 있고 또 팝아트도 있고 이렇게 전통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술 경향은 복잡합니다만, 여하튼 개성주의는 예술인지 장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냥 변기를 벽에 붙여놓고 이거 예술이라 그러고, 또 밖에서는 빈 박스를 이렇게 쌓아놓고 예술이라 그러고, 고전주의 다릅니다.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는 모범들이 명확히 있습니다. 보시듯이 그 앞에 타자, 하늘과 이라든지 타자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나 주제자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건한 표시하거나 또 거기에 본받아서 따라가거나 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제 양명은 그렇게 본다면 낭만주의 전통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자도 완벽한 고전주의 아니더라도 그래도 고전주의 쪽에 발을 딛고 있고, 고전주의 쪽에 그래도 고전주의 쪽에 그 텍스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주석을 달고 그걸 해석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전을 지키자는 틀은 있습니다. 양명은 텍스트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쪽이기 때문에, 왜? 네가 텍스트, 내 자신이 텍스트니까 텍스트 읽을 필요 없어. 이미 텍스트가 여기 있는데 왜 읽어?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낭만주의로 보는 게 맞다고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럽의 예술사에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 문제, 이제 주자가 양명한 문제를 불교에 좀 당겨서 생각하면은 천태의 주작은 성구설, 잠재태, 물론 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재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갖추고 있다. 불성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비했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죠.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완벽하게 운전하는 건 아니죠. 가지고 있는 거죠. 장롱 면허 중에 못 모는 운전면허증을 뭐라 하죠? 장롱 면허, 뭐 캐비넷 면허, 뭐 그런 면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 구현되지 않는 형태로 있고, 이 아이들 보고 너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열심히 해봐.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열심히 해봐. 근데 양명은 성기설, 본성, 불성이 이미 현전에서 일어나서 출렁출렁 하고 있다. 현전하고 있다. 현재 출렁이고 있다. 지금 그 세계에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게 드러나 있다고 말하는 그 방식이죠. 현재태입니다. 그래서 양면 쭉 밀고 나가면은 당하자재. 지금 이 자리에서 자재해 있다. 당하구족. 이 자리에 완전한데 본래 고유, 원래 가지고 있다. 자연완구, 현재완. 다 이게 텍스트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현재, 현성, 현재. 요 현자지만 현으로 읽습니다. 드러날 현.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지금 현재 출렁출렁 드러나 있는데 귀엽고 그거를 왜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냐. 이미 훤하게 불이 저렇게 켜어 있는데 불을 들고 다니면서 비추는 기억 아니야. 그럴 필요가 왜 있냐. 말은 맞죠. 이렇게 좀 달라요, 톤이. 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경을 사주, 엄숙하고 쫄고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완성되어 있으면 자신감 있게 그걸 활보하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네가 하는 말은 유일하고 개성찬란한 말들이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흉내 못 낼 말들이고 행동이고 몸치시고 발치시고 그런 거 아니냐. 꽃도 보면은 송이송이마다 세계 일화. 하나하나가 세계를 다 가지고 한 꽃송이 한 꽃송이마다 각각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거기에 보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눈을 뜨지만은 각자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침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 속에 비치는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많은 세계가 눈을 뜨고 있다. 또 수많은 세계가 해가 떠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목인데 맞습니다. 각각의 감성에 의해서 세계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누가 하냐? 자신이 하고 있고 자신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은 이제 사람이 공경하는 근거는 태도를 가지고 외경의 태도를 가지고 주제자에 다가가거나 천리의 도덕 법칙에 다가간다. 요건 텍스트에 남아 있고 또 인격적 주제자든 혹은 자연이든 바깥을 보면서 이걸 모본 삼아서 다가가려 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비추보려는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요걸 지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걸 지워버리고 내 속에 완전히 가져와 버리면은
내가 주제자가 되고 내가 천리가 된다. 그럼 걸어다니는 천리고 걸어다니는 주제자고 눈만 뜨면 주제자가 되어 있네. 버전이 바뀐 겁니다. 필로조피아 에스트 아르스 비타에 철학은 삶의 기법이다, 기술이다. 예. 윌 듀란트 같은 사람 필로조피 이제 디아트 오브 라이프에서 삶의 기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점에서 유학자들도 뭐 다름이 없습니다. 예. 위대한 철학들은 다 삶의 기법을 이야기한 거지 무언가를 암기해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암기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라. 그래서 암기하라. 신체화하고 그것을 매뉴얼처럼 해서 살아라. 뭐 그런 메시지는 같이 담겨 있죠. 성화십도라고 하는 거는 세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68세 때 17살 된 선조, 그 어린 중딩 같은 선조한테 17세가 중딩 맞습니까? 고딩입니까? 고딩 좀 됩니다. 고딩 같은 선조를 앉혀놓고 강의를 이제 경연이라고 강의하는 정책 자문도 하고 강연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강의를 한 9번인가 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왕 보고 아이고 머리가 왜 이래 나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몸도 안 좋게 해서 이제 진짜 몸이 안 좋았어요. 아이고 전 능력도 없고 병약하고 제 능력에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 쉬겠습니다. 그리고 빠이 하고 이제 내려가서 2년 돌아가시는데 그때 늘 곁에 두고 보십시오. 만든 게 자신의 철학의 요약본이기도 하고 유교적 이상과 현실적 실천, 공부의 모범을 이렇게 편집해서 주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어주고 요거 검색하면서 늘 보면서 사실하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그 병풍으로 만들어서 보라고 한 10폭의 그림입니다. 그림에 설명이 붙었고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록동규도, 신통성정도, 인설도, 심학도, 경제담도, 숙콩야매잡도. 제가 이거를 시무도, 시부도하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혹여나 공부의 뜻이 있으시면은 원효의 신문화쟁록 꼭 12조 여기도 보십시오. 10개 도판이죠. 왜 10개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뭐가 시작해서 알파가 뭐고 끝마침 오메가가 뭔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원효선의 신문화쟁론도 있고 또 시무도 시부도도 있고 성학십도로 보면 또 성인이 되기 위한 수행의 매뉴얼로 보면 이렇게 유교는 이렇게 만든 이 속에 불교적인 요인들이 많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교적으로 변형시켰다 보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윗바사나 삼마타 수행 같은 걸 유교적으로 번안해서 집어넣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도스를 보면은 태계가 푸른 글씨등이 몇 개쯤 됩니까? 10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하고 요 그림의 심통성정도에는 3그림이 들어있는데 중하도를 그렸어요. 심통성정도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2개를 더 그려내요. 이거 보면 성격이 상당히 섬세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음을 규정하고 수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 그림까지 부족하다 생각해서 하나를 더 그렸고 또 하나 더 그렸어요. 마음 공부 위에도 그래 그린 거예요. 나중에 도서를 볼 겁니다. 물론 저기에는 이발, 기발 논쟁 이런 걸 또 배경으로 했어요. 이발, 기발. 도덕심이 바라느냐, 욕망의 마음이 바라느냐. 진망, 화합시 발도 아리아식에서 진이 나오느냐, 망이 나오느냐 이런 것처럼 감정, 도덕심과 욕망심 문제를 두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요 2개를 더 그려놓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반 이상. 만약에 이건 그냥 농담입니다만은 재판이 붙었다. 원저작자들하고
회계 종가하고 이 지금까지 팔린 성악 집도의 그 수익금에 지분을 내놔라 하면 퇴계 선생이 몇 프로를 가져갈까? 어려운 질문이죠. 해설을 또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대부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뭐 변호사를 잘 쓰면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또 변호사를 잘못 쓰면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예, 요거는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개 도인데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록동규도, 심통성정도, 인설도, 심학도, 경제잠도, 스콩양약도. 예. 하나의 절의 구조. 예? 절의 구조. 절이 뭐 일주문부터 초에 참 스가모니 세존을 만나기까지도 다 이렇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매트릭스 하는데도 대단한 지성이 발휘됐습니다. 우선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난 시간에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누구 그림이었습니까? 고갱. 고갱 그림도 이런 겁니다. 어디서 와서 이렇게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극에서 와서 음양오행의 기운을 얻어서 불교 같다면 4대죠. 4대. 그래서 지금 몸을 가졌고 다시 몸을 얻었다가 4대로 돌아가서 다시 저 천지 기운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기운은 없어지지 않고 이런 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있고 허무정멸에는 빠지지 않는다. 이게 유교의 전략입니다. 유교의 전략. 허무정멸로 가지 않는다. 네. 공하지 않고 그 무가 없다.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도설이 송대에 나온 겁니다. 네, 북송대에. 퇴계가 이거를 처음에 형이상학 체계로 딱 놓은 겁니다. 왜 이 인간 현상 세계에는 차별도 있고 이치는 하나인데 같은 데 나왔으면 이치는 하나지만 왜 달라지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서명도입니다. 서명도. 달라졌지만은 한 부모, 한 원리에 나왔기 때문에 뭐 고대 인도처럼 말하는 브라만에서 아트만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트만들이 돌아갈 곳은 브라만이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구조, 하나로 된 구조가 있다. 그래서 분별심을 내지 마라.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분별심을 내지 말고 나와 우주 만물은 관계가 다 되어 있다. 통치자는 인민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알아야 되지만은 분별을 해서 가르는 편가르기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라. 소학도, 필롤로기적인 작업, 아주 소학, 절에서도 처음에 초보부터 읽는 텍스트를 시작해서 차츰 높아지죠. 초보에서 차츰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교에서 소학과 대학을 갈라서 합니다. 처음에 기초 닦기. 거기서 필롤로기, 서지학적이고 문자학적인 걸 거쳐서 필로소피로 갑니다. 필롤로기에서 필로소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물 뿌리고, 마당 쓸고, 뭐, 숟갈 넣고, 예하고, 대답하고, 인사하고, 옷 입고, 밥 먹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도록 하는 거, 사유의 건축과 또 처신의 건축, 그게 이제 정치 철학과 경제 철학, 말하자면 철학이죠. 철학을 쌓아가는 게 이제 대학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같은 뿌리에 있고, 겉은 분별되어 있지만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부하라. 낮은 공부부터 높은 단계까지 하라. 아주 기초에서 위로 갑니다. 뭐 이 공부는 어디든 같습니다. 처음에 이발소에 취업을 해도 처음에 머리 쓰는 것부터 시키죠.
식당에 취업하면 팥 따듬고 그릇 씻고 신부를 하는 것도 시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신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 거래처가 어디며 또 손님이 어디서 오며 또 파를 따듬다 보면 좋은 파가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어떻게 살 걸 알며 이런 걸 세밀한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에 백록동규도. 여기는 더불어 사는 원리. 더불어 사는 원리는 이제 계율이죠. 일종의 계율. 율이죠, 율. 계와 율. 계. 우빨리가 소홍을 해서 1차 결집 때 소홍을 해서 그 뒤에 모아지는 계율. 예. 이제 계는 개인이 지내야 될 그 율은 공동체, 성가 공동체의 그 규칙들이죠. 그런 것처럼 유교에도 공동체 규칙이 있습니다. 앞에 소화학에 대한 것은 계에 해당합니다. 각각이 개인이 몸가짐과 이런 거 해야 될 거라면은, 이 점에서 사람 사는 동네의 습속들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예. 과거에 유교 경전에서는 천자문, 동몽, 하늘천, 따지, 가무른, 누랑, 지부, 집주, 넓은 것처럼 천자문, 동몽 보세요. 아이는 어리석다. 동몽, 어린애들이 먼저 익힐 것. 계몽,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 여는 것, 계몽편. 천지도 모르고 날뛰지만, 아이고, 저놈은 천지도 모르고 날뛴다. 이 천지를 아는 그 기초를 알려주는 겁니다. 참고 요거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계몽편에. 천지지간에 유인은 하고 유만물은 하니, 이를 성신자는 천지 소개하여, 강의 산학자는 지지소재하여,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부모자는 인지대륜하여. 요게 전부예요. 아동이 배워야 할 게. 하늘에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발 아래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고, 하늘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초롱초롱 별들이 달리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형제가 있듯이 별이 초롱초롱하고, 땅에는 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악이 있듯이, 논두렁, 밭두렁 있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 않느냐. 논두렁, 밭두렁이 이치로 보면 되죠. 산에 있고, 땅에 있고, 사람 사이에 논두렁, 밭두렁이 이치 아니냐.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백록동규도입니다. 계율, 율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마음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선한 행위,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완성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교도. 이런 깊은 뜻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불교를 통해서 많은 도교를 통해 가져오기도 하고요. 심통성정도라고 하는 거, 요거는 마음이 마음을 통할한다는 요 구조 보셨죠? 마음이 성과 정을 통화한다. 주인 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본래 있어야 될 자리의 마음을 두 가지를 다 컨트롤하고 있다. 대단한 그 그림입니다. 다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 있어요.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통솔합니까? 그럼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또 뭡니까? 유식이 이런 말 해주죠. 대성공종에서 공하다 하니까 이걸 너무 좀 네거티브 몰고 가면 악치공, 예? 잘못 공을 취해서 단멸론, 끊어졌고 허무정멸로 허무한 걸 자꾸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쩔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왜 없다고 하냐? 그럼 번뇌도 없고 죄도 없고 업보도 없다. 그럼 왜 내가 닦아야 됩니까? 죄도 없는데 왜 닦아야 됩니까? 육사외도에도 그렇죠. 선하의 과보는 없다. 노예 출신. 과보가 없다. 닦을 필요 없다. 그 너희들의 도덕이고 너희들의 그거지 나는 관계없다. 네. 그래도 종교 하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악함의 문제도 있고 닦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자신의 주인 자리가 어디냐? 주인 자리 어디냐? 이 문제처럼 여기도
요 본래의 마음을 발견하는 나는 누구냐? 요 마음이 참 어려운 마음입니다. 감정의 마음과 본래 있을 마음을 바라보는 나는 누군가? 이 문제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죠. 그래서 퇴계는 이제 요 설명을 두 가지로, 요 도식을 두 가지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하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기라고 하는 것이 자꾸 중간에 방해를 하고 어그러뜨리고 또 왜곡시키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체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담은 것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다시 설명을 하면은 상도는 일반,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놈이고 중간에 있는 거는 성인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마찬 부처의 마음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하도는 여기서 뭐 불안했던 거예요. 선한 상태니까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은 보살에서 저 부처의 경지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건 제시를 했지만은 그게 불안했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도에서 경험적 현실, 욕망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일반인 범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부단히 공부해야 된다. 역시 공부를 놓치지 마라. 이게 나옵니다. 세계도 주자적 전통이 있거든요. 이 불편하지만은 공부를 해야지 완성 단계로 간다. 그 퇴계나 이 주자적 전통에서는 마음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구조를 둡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기독교 로욜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인간이 그 선한 하느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선한 것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낼 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걸 체크할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일거일동을 하나하나 마음을 체크해서 내 속의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체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마음을 갖고 관찰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교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 베푸는 마음. 또 껴안는 마음을 내라. 인자는 어렵다 했습니다. 참고로 활자 위인, 사자 위 불인. 그 송대 전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어서 나는 것은 인이고 심어도 씨가 싹을 못 태우는 건 불인한 것이다. 몸이 지리하고 이렇게 마비되는 거, 옷이 껴놓고 이렇게 팔다리가 저린 거는 한의학용 불인이라 그래요, 불인. 기혈이 안 통하는 거. 여기도 불인한 분이 계시면 제가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50개를 잘 놨습니다. 네. 거기 맺힌 걸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은행시를 살구시 행인이라 그러고 복숭아시를 도인이라 그럽니다. 네.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하나의 껍질 속에 씨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껍질 속에 씨가 들어있어요. 요게 심으면 나야 돼요. 요게 글자, 인자 옛날 글자 보면 요래 돼요. 사람 속에 사람, 혹은 두 사람. 사람이 기대어 있는 것. 요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그랬죠. 인이란 글자는 여성적인, 여성성을 대변하는 글자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가지면 내 속에 있는 타자, 나 아닌, 나로 인해서 만든 타자를 위해서 10개월,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공생을 해야 돼요. 이런 몸의 구조는 남성 가지지 못했고 여성만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는 기대고 감싸고 껴안는 우주적 원리를 가지십시오. 선조, 폐하. 이런 마음 없이 파당을 짓고 가려고 하다 보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저런 자비로운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불교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 네. 그 다음에 심학도입니다. 보십시오. 마음의 그림만 있으면 좋은데 마음도 보면 본심과 대인심과 도심, 진리의 마음을 이쪽으로 배치하고 이쪽엔 어린아이 마음, 인심, 경험적인 마음, 또 이미 가지고 있는 양심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마음은 일신의 주제인데
그 밑에 이 마음을 잘 갈무리해 가기 위해서는 경이라는 게 일심의 주제. 요 일신의 주제가 심이면 요 마음을 주제하는 것은 경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 경을 어떻게 터득하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요 도설입니다. 요건 나중에 또 한번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퇴계책을 퇴계선생 은행록을 읽으면 다시 정리했죠. 옛날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 많아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 마치 사제설, 고진멸도처럼 유교에서도 이렇게 정제음숙, 주일무적, 상성석, 성성하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선사들이 쓰는 불교 용어입니다. 다음에 기심수령, 불용일물. 요거를 순서를 딱 갖췄습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왜 저런 순서가 되었을까? 그러면 처음에 뭐가 오고 다음에 뭐가 오는가? 일주문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가 있고, 사천 왕이 또 버티고 있는 문이 다르고, 종로가 다르 있고, 또 저 위에 또 뭐 산신각 있는 그 구조가 다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릅니다. 그러면 그 왕陽明이 사족이라고 버렸던 경은 어떤 매뉴얼로 되어 있나? 그 내부 회로를 뜯어보면 이런 설계도로 되어 있다는 건데, 정제음수. 정제란 말은 가지런히 하다.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하다. 음숙은 얼굴을 너무 이래 성난 얼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웃는 얼굴 안 되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하고, 썩내지도 않은 그 편안한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래 쳐들지도 않고, 적당한 눈동자를, 시선을 가다듬는 거.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주일무적. 한 가지 마음을 하나로, 한 가지를 주로 해서 무적. 흩어져 감이 없다. 삼마타 수행과 똑같습니다. 호흡할 때도 배꼽을 바라보고 하거나 또 곳곳을 쳐다보거나 어쨌든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니 밤매 하듯이 그 집중이죠. 동학도 주문을 외웁니다. 이 몸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돌리는가에 따라서 대단한 걸 완성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시바신처럼 대단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과 파괴는 통합니다, 서로. 신들도 통하고요. 그래서 초점을 모으는데, 갈 때는 가는데 신경 쓰고, 똑바로 디디라는 거예요. 앉을 때는 앉는데 신경 쓰고, 책 읽을 때는 책장, 문자, 글자에 눈동자를 또렷이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라. 그게 주일무적이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걸 하나하나 음미해 가면서 밥을 제대로 먹고, 손 씻을 때는 손 씻는 손을 제대로 씻고, 주일무적입니다. 그래서 형식에서 내면으로 오면 주의에서, 어텐션에서 주의로 옵니다, 주의. 차렷하고 경차렷 하는 거, 차렷 시킵니다. 마음으로 집중이야. 흩어져 가는 마음이 없도록 집중하는 것. 하나 점을 찍어주고 거기에 모으는 것. 그 다음에 오는 게 상성성법. 항상 또렷이 깨어있는 법. 각성 상태를 끌고 옵니다. 항상 각성 상태로 또렷또렷하게 허리멍텅한 게 아니고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각성 상태입니다. 살피는 마음이 항상 살피고 있고, 내면과 외면을 살피고 집중이 다는 상태를 상성성. 저렇게 오면, 요게 인과론에 보면 전체가 원이, 물론 여기서 인과가 있습니다. 전체를 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신체화된 신체화. 인바디먼트, 체화가 되어서 항상 걸어갈 때나 밥 먹을 때나 주의와 집중이 동시적으로 되는, 책을 읽을 때는 문자에 주의도 하면서, 주변도 주의도 하고 책에도 주의하면서 집중도 하면서,
또 집중도 하면 또 주의도 하고. 그게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이제 유식에도 마나스식 같은 거 보면은 기절해도 그거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기절해도 표면의식 끊기더라도 저 밑에는 살아요. 기절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은 계속 지속됩니다. 운전할 때도 노래 듣고 뭐 전화해 가면서도 서울까지 오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운전하는 마음하고 휴대폰하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부딪히지 않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재미있게 뇌 구조와 신경 관계를 파헤친 에릭 캔들. 의식을 찾아서인가? 에릭 캔델이라고 해서 에릭 캔델. 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주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형체나 또 이런 것들, 의식 저변에서 주의도 하지만은 표면적으로도 하면서 동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상태는 뭔가 하면 그 마음이 수렴되어서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 마음 상태가 수렴되어서 거두어져서 일물, 어느 한가, 지금 눈동자가 고 있는 곳, 발길이 닿는 곳, 생각이 머무는 곳, 하나하나에 수렴이 되어서 다른 여타의 잡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고, 그 정도로 신체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이제 2개 남았는데, 요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잠도, 수콩야매잠도입니다. 경제잠도는 공간적 공부예요. 예컨대 절에서 법당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공양하러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해우소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다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간에 따른 공부법이 경제잠도입니다. 유교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수컷야매잠도는 뭔가 하면 시간적 공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태양이 떠오는 태양 쪽을 향해서 앉아서 태양을 껴안듯이 삼키듯이 기운을 받아라. 그리고 책장을 펴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해서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 공자가 계신 듯이 그 옆에 앉아 정자가 제자들이 계신 듯이,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뭐 어떤 보살들이 쭉 사리불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있듯이 그런 분들 옆에서 내가 끼어서 책을 읽듯이 책을 읽어라. 아,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 수컷야매의 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걸 보면요. 경제잠도의 마음을 단속하는, 어디에도 어그러짐 없이 이거 할 땐 주일무적 한 가지로 오르지. 그럴 땐 똑바로 걷고 헛디디지 말고 조고각하, 예, 제대로 디더라. 넘어진다. 예, 요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침에 수컷야매, 일찍 일어나고 야매, 밤에는 늦게 잠들다 뜻입니다. 늦게 자고 책 읽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 중간에 경자가 딱 들어 있습니다. 독서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 그렇고 항상 매 시간마다 시간별로 이렇게 일과표를 짜놓은 게 수콩야매잠도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경이라고 하는 걸 보셨죠, 매뉴얼을. 저게 태극도부터 어디서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분별심을 내지 말고 그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을 가지라. 다음에 소학대학에 대한 공부를 가지라. 다음에 그 공동체의 룰들이 있다, 살아가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의 문제, 사랑함의 문제, 이런 게 와서 수행을 하라. 매일매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행을 해 나가라. 참고로 요 그림이 일본에서도 가서 퇴계 선생이 만들었던 수콩야매잠도가 참 제가 일본을 좋아하다가도 싫어하는 대목에 부딪힙니다. 이 책에도 제가 그걸 써놨습니다. 앞부분에. 최근에 발견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카이 토주 전집을 뒤졌어도 그게 왜 눈에 안 떠있는지 몰라. 고은생 시에 보면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데 내려올 때 보인 그 꽃, 이런 것처럼 올라갈 때는 열심히 올라가기 위해서 못 봤어요.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낙가의 토주 전집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보면은 필자 미상으로 되어 있죠. 필자 미상입니다. 이게 40년대, 1930, 40년대 편집이 됐는데, 낙가의 토주 문화에서도 제자들 교육실, 퇴계 성학습도 읽혔단 말이에요. 읽혀놓고는 후세에 편집을 하면은 퇴계면 퇴계로 밝혀야 되죠. 일제강점기에 자기들이 지배하던 나라의 위대한 작가를 가져왔다. 그 소리를 하기 싫어서. 그걸 편집한 사람, 쟁쟁한 학자들, 일본의 도쿄나 제대 다니는 그 교수들이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필자미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몰라. 당당하게 조선의 퇴계의 작품이다. 편집한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매뉴얼들이 일본에서도 했다는, 공부하는 데서 였다 하는 거고, 유교에서도 이런 유리 있는 한편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명은 이걸 버린 거예요. 그럼 주사학조 보면, 쟤들 왜 버렸을까? 버릴 수 있을까, 과연? 버리면 너희의 수행법 뭐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완성됐다는 그 철학과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피스티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믿음. 이게 케그리마,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미 내 자신이 믿음이고 이 속에 절대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다니며 들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복음이 담긴 책을 읽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강의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